여러분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지금 보시는 이 어린이의 생일은 2007년 3월 7일. 그리고 이 사진의 주인공 생일도 같은 해인 2007년 3월 1일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일 텐데요. 나이에 상관없이 이 두 사람의 생일이 비슷한 이유는 바로 이날 장기 이식을 통해서 세상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생후 10개월 된 종현이. 까만 얼굴, 흰자위가 유난히 노란 눈. 여느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한창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 종현이. 종현이는 이미 100일 때 담도 폐쇄증으로 큰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이후에도 담즙이 배출되지 않아 간경화가 많이 진행됐고 엄마는 먹이는 것 하나조차도 조심스럽다. 많이 노래요. 네. 황덕기도 심하고요. 간 수치가 어른 같은 경우는 정상이 50이라 하거든요. 우리 애기는 한 250 정도 돼요. 한 달 수치도 많이 높고. 네, 많이 높고. 처음에는 많이 미안했어요, 애기한테. 내가 뭐 잘못 먹어서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엄마라면 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임신했을 때 잘못해서 애기가 이런 거였나 그랬는데 그런 거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도. 마치 풍선처럼 커다랗게 부풀어 오른 배. 종현이는 현재 비장과 간이 많이 부어 있어 몸을 뒤척이는 것조차 힘들 정도다. 10개월 된 아기에겐 너무나 무겁고 큰 병. 마지막 희망은 간 이식을 받는 것뿐이다. 하지만 이것마저 쉽지 않은 상황. 한두 살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뇌사자로부터 간 이식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간 이식을 기증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왜요? 부모가 다 검사를 받고 안 됐을 경우에 간 이식이 돼야 되지 간 이식을 먼저 할 수는 없다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며칠 후 종현이 아빠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 아빠의 간을 종현이에게 이식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행히 항원 검사와 조직 적합성 검사에서도 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수술을 앞두고 아빠는 생각이 많아진다. 두려움과 희망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꼬리를 물고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것이 종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기를. 그리고 이 한 번의 수술로 어린 아들에게서 부디 고통의 그림자가 사라지기를. 이제 만성 간 부전 상태에 빠져서 결국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니까 결국 사망을 하게 되죠. 그 사망 원인은 이제 간 부전일 수도 있고 또 출혈일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식도정맥류 출혈이 잘 옵니다. 수술날 아침, 아빠가 수술실로 향한다. 간 이식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12시간. 바로 옆 수술방에서는 종현이의 수술 준비가 한창이다. 생체 간 이식의 경우 간을 주는 쪽과 받는 쪽 수술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먼저 아빠의 간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이 시작된다. 간을 받는 쪽이 어린아이인 경우 주는 사람의 왼쪽 간 일부를 절제해서 이를 이식하게 된다. 이제 절제된 아빠의 간 일부가 종현이의 수술실로 옮겨지고 본격적인 이식 수술이 진행되기 시작한다. 종현이의 몸속에서 크고 딱딱해진 간을 제거하고 건강한 아빠의 간이 성공적으로 이식되면
정상적인 간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 오랜만이에요. 그래도 빨리. 2달 후 돌사진 찍는 날, 종현이는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이다. 왜? 몇 번 봤잖아. 간이 제 기능을 못해 까맣던 얼굴과 노랗던 흰자위 모두 건강한 제 색깔을 찾았다. 그리고 종현이네 가족 역시 행복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하루하루 뭐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뭐 처음에는 막 많이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집에 오가지고 보니까 뭐 퇴원하고 일주일 후에 올라가니까 경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2주에 한 번씩 올라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전에는 애기 아프니까 모든 신경이 애기한테만 다 쏠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큰애도 이제 두루두루 이렇게 같이 아빠도 조금 많이 바뀌었고요. 제 역시도 그렇고 애기도 많이 밝게 많이 바뀌었어요. 좋으시네요. 예. 지난 94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체 간이식이 성공한 이후 우리나라의 생체 간이식 기술은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다. 지난 3월엔 프랑스 의료진들이 직접 수술 현장을 참관하기도 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기술적 수준과는 별개로 전체의 85% 이상이 생체 간이식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걱정스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저 자신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는 뇌사자가 충분히 많아서 뇌사자 장기 기증이 아주 활발하다면은 생체 간이식은 저는 뭐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체 간이식이라는 거는 이 한 환자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이 수술이란 그런 큰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증자한테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신적인 그런 뭐 부담도 있을 수가 있고 체력적인 부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뇌사자 간이식은 어차피 이제 기증하시는 분은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기증자에 대한 그런 뭐 그 육체적이나 정신 부담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뇌사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의 뇌는 크게 감각과 반응을 담당하는 대뇌와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소뇌, 그리고 호흡이나 심장 박동과 같은 생명 활동을 담당하는 뇌간으로 나뉘어진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뇌출혈 같은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뇌에 혈관이 터지면 뇌가 부어오른다. 이런 뇌 부종이 지속되면 부은 뇌가 뇌간을 압박하여 생명 활동을 관장하는 중요한 뇌 기능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을 받게 되고 결국 오래지 않아 폐, 심장, 간, 콩팥 등 몸의 장기들도 그 기능을 멈추게 된다. 뇌사는 의학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병원에서 뇌사자가 발생했다. 뇌사자가 기증한 심장에 적출과 운반 책임을 맡은 의료진들이 급하게 달려나온다. 심장은 적출 후 4시간에서 6시간 내에 이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